총선 완패 6일 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는 대략 한 13분 정도 됐고 형식은 기자회견이나 혹은 여러 형식이 아닌 국무회의 모두 발언 담화 형식이었습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저희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국정 방향이 옳아도 국민들께서 변화 느끼지 못하면 정부의 역할을 못한 거다. 더 낮은 set에서 소통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윤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점수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제 비공개 어떤 이야기에서 한 것과 전체를 합하면 저는 한 80점 정도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비공개에서 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처음으로 총선 참패 이후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한 이야기보다 비공개 회의에서 회초리를 맞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보면 좀 대통령의 어떤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비공개 자리잖아요. 네.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카메라가 꺼지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저 이야기를 비공개로 한 것인지, 오히려 비공개와 공개 이야기가 좀 바뀌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런 이야기가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했다면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려졌을 텐데,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먼저는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로 이 제대로 된 어떤 소통과 이런 거 없이 시행될 경우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것이 저는 그런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이해가 비공개 회의 때 한 이야기가 저는 대통령의 본심이었다 본다면 왜 그거를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육성으로 전달하지 못했을까?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참 한결같으시고 여전히 체면을 참 중시하신다. 이번에 모 정당이 히트친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3년은 너무 길다인데요. 이번에 왜 국민들께서 자신의 이제 주권을 행사해서 범야권의 200석을 주지 않고 190석을 줬을까? 전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그 마지막 경고를 한 거다. 범야권 200석이면 대통령 불신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 국민이 대통령에 경고한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기회를 준 건데, 근데 190석 중에서도 이런 부산이나 PK 지역에서 거기다 여당이 이기긴 했지만 야당도 상당한 득표수를 했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이렇게 매섭고 무서운데 이거를 비공개 자리에서 매맞고 해초리 이런 얘기를 한 게 국민에게 진심이 오갈까요? 여전히 끝까지 진정한 반성은 없고 자신의 체면이 중시하기 때문에 카메라 켜진 공간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 못하는 대통령. 아직도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 가장 잘하는 게 어떤 수사라든가 가장 잘하는 게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취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이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쉽다.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여러 특히 야당의 지적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게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완패 이후에 대국민 메시지 성격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알려지고는 미리 준비했던 원고에는 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건 없었던 모양이에요. 혹은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뭐 집권 여당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개념에 뭐 공직자도 있는지 아닌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아. 뭐 언론적인 얘기를 한데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대통령께서 뭐 지금 인식을 저렇게 갖고 계시구나. 뭐 이렇게 그냥 저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야당의 제안을 그냥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예.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정책적 제안을 같이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을지 참 답답스럽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고 시대에 오늘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 저희 총선 때 가구당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자라고 얘기한 게 이것을 포퓰리즘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앞으로 야당이 제안하는 어떤 그 정책도 국민들을 위한 정책도 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포퓰리즘은 나쁜 거죠. 표를 그것도 특히나 표를 매표하려고 하는 포퓰리즘은 더 나쁜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저런 현금 지원을 무분별하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예. 어쨌든 정책을 야당이 제안하면 그 정책의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하나도 바꾸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예. 이번 총선 민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네요. 이현정 의원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뭐 김준욱 대변인 이왕 말을 꺼내셨으니까 이 1인당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앞서 윤 대통령 말 중에 국정 방향이 옳아도 소통, 그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뭐 본인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총선은 지긴 졌지만 이건 포퓰리즘이니까 현 정부가 그건 아닌 건 아닌 거다. 뭐 이걸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실은 총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바로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번 여당도 마찬가지로 저런 유혹과 또 그런 주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여러 가지 의석에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근데 한편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예. 지금 일단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의석 자체가 지금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입법 사안입니다. 예. 진짜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이게 뭔가 주장이 타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국회와 협력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예. 정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뜻이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뭐가 중요한가라는 측면이에요. 정말 우리는 포퓰리즘을 지켰다라는 것들이 뭐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이냐 협치냐. 그렇죠. 예.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수 의석을 포함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어떤 입법을 하는 게 어떤 옳은 것인가. 이런 정치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충돌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여기 계신 민주당 소속의 두 분도 지적했던 게 뭐 체면치레만 한 거 아니냐. 비공개 회의, 카메라 꺼지고 뭔가 본심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불통. 이게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가 그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도 안 쓰잖아. 새로이 맞이하는 또 이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를테면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없어지게 된 기자들과 좀 관계 좀 많이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리들이 자주 좀 있을 수 있을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600일 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기자들과 기자회견 혹은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 이런 걸 일단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여당에서도 비교적 뭐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엄청난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지 간에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거는 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야 될 거라 보고. 일단 방식에 대해서 국무회의 오늘 담화 질의응답이 없었고요. 취임 후 6개월간은 이른바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거의 1년 넘게 1년 반 가까이 이 중단이 된 도어 스태핑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죠. 이제 소통의 방식, 소통 그리고 야당에 대한 협치 얘기인데 협치의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그 윤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나는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없었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예. 국회와의 소통이 뭐 결국 여당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야당과의 소통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좀 넓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뭐 회담이나 또는 뭐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회담이나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포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체적인 얘기에 너무 총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론이 없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반성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런 그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예. 틀림없이 기자들이 그 강론을 다 하나씩 물었을 거예요. 응? 자, 국회와의 소통이라는 데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도 포함하는 개념이냐? 또는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개념도 포함하느냐? 또는 뭐 그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이게 일방적인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 또는 그런 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점수를 매기기도 애매한 것이 오늘 그 회담으로서 과연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얼마나 그 이 총선 민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추가적인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좀 이 오늘 밝힌 총론적 반성 그거의 구체적인 행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변명만 늘어났다. 혹은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 이번 주제 이렇게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그 영상 보고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And even when you complained about my long answers,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the only reason they were long was because you asked 6-part questions. But I have enjoyed working with all of you. You're supposed to ask me tough questions. You're not supposed to be complimentary, but you're supposed to cast a critical eye on folks who hold enormous power. It is true that behind closed doors I curse more than I do publicly. And sometimes I get mad and frustrated like everybody else does. But at my core, I think we're going to be okay. We just have to fight for it. We have to work for it and not take it for granted. And I know that you will help us do that. Thank you very much, Press Corps. Good luck. 소통에 대한 얘기 아마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지 가늠을 좀 해봤습니다.